MIGS 미세침습 녹내장 수술은 무조건 약을 줄일 수 있나요?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1번 안약을 하나만 써. 그런데 안약 자체를 너무 못 넣어. 그러면 이분들한테 만약에 녹내장의 진행을 좀 하는 소견이 보여서 안약을 2개를 드린다고 수능도가 올라오진 않으세요. 아무리 제가 입이 닳고 이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해드려도 본인들은 자각 증상, 수능도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약도 잘 못 넣으시고 약 막 넣고 조금 불편하시면 안 넣어버리시고 계속 녹내장을 진행하고 이런 분들한테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녹내장 약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녹내장 약을 우선 끊고 사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녹내장 약을 끊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미 녹내장이 중기 이상이야. 녹내장 약을 3가지를 이미 넣고 있어. 그런데 점점 진행하는 소견이 보여. 그런데 침습 수술이라고 굉장히 큰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녹내장 약을 줄이려고 수술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그때는 녹내장 약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3가지 넣던 걸 수술해가지고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안압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는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압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만약에 약에 대한 수능도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안약을 다 썼는데도 진행하면은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초점 렌즈 넣으면 밤에 빛 번짐이 심하다고 하던데 괜찮나요? 어떤 렌즈를 쓰던지 간에 근거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뭔가 먼 거리를 볼 때 빛 번짐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질감을 줄이느냐가 사실은 되게 관건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회절의 한계점이 있죠. 빛을 웨이브지게 만들어서 쓰는 한에는 빛 번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줄이는 요즘에 나온 호야의 지메트릭 같은 경우도 최대한 바깥쪽에는 링이 없고 안쪽에다 링을 몰아넣으면서 빛 번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도 빛 번짐이 많이 없다는 거를 저희들이 느끼니까. 그렇지만은 굴절력이 이제 요게 살아있는 한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빛 번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밖에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대신에 이거는 뉴로 어댑테이션이라는 기전으로 나중에 다 적응이 돼서 생각보다 생활에 거의 불편하지 않아진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빛 번진다고 너무 두려워도 마시고, 이거는 내가 이 빛 번짐이라는 거는 극복하는 거고 적응되면은 생각보다 지내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이 편하죠. 어떻게 보면은 수술 전에 이 빛 번짐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덜 드리거나 정확하게 안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뒤에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없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느끼시니까 그게 더 오래 남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한테 물어보시고, 저희들이 의사들도 정확하게 수술 전에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놓으신 다음에 수술하면 생각보다 다들 또 잘 적응하십니다. 난시가 있는데 지메트릭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요즘에 나오는 모든 렌즈들은 토릭이라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토릭은 뭐냐면 난시 중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안과를 가든지 간에 렌즈를 고르시더라도, 특히 이제 지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빛 번짐이 없어지는 아주 장점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당연히 난시도 빛 번짐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 번짐을 없애는 방편으로 당연히 지메트릭도 토릭이 들어가 있고, 다른 렌즈들을 선택하셔도 토릭이라는 기술 때문에 난시는 거의 다 중화시켜 드릴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요즘 눈에 힘이 들어가서 두통까지 생겨요. 눈에 힘 들어가는 건 무슨 증상인가요? 자, 이게 이제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2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방사통이라는 개념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노안이라는 게 오거나 아니면 근거리 작업을 되게 오래 해서 가성근시라는 게 눈에 잡히면 나도 모르게 눈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힘 주는 게 가짜일 때도 있고 진짜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방사통. 내가 눈을 너무 혹사해서 건조증이 생겨서 검은 자에 상처가 생기거나 검은 자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눈 주변에 안통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러면 그걸 내가 힘준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또 녹내장이라고 착각하시고 오시면서 안압제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대부분 건조증에 대한 안통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힘주시는 거, 진짜 힘주는 게 있죠. 만약에 제가 노안이 왔어요. 그런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거 1번, 그 다음에 눈 주변에 있는 모양체 근육이 약해지는 게 2번이니까 1번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모양체 근육이 이제 수축이 돼야만
이 가까운 걸 볼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을 주는 거죠.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힘 준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상황별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들은 저희 환자분들이 했던 질문들을 사실은 저희가 좀 모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차트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던 분이 있네. 그러면 이거의 답을 어떻게 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해봤던 거니까, 또 만약에 댓글로 이런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거를 다음번에 소재로 삼아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또 2를 준비해가지고 대답을 좀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로 뭔가 이렇게 글로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